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질게요. 자, 어제 했던 거 간단하게 또 복습도 아니죠. 어차피 똑같이 시작되는 거니까. 자,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얘는 CAD와 다른 점이 정면, 윗면, 우측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정면 스케치 잡아 주셔야겠고, 정면 스케치는 여기 정면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이콘이 떠요.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스케치,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실 때는, 이 도형을 그릴 때는 항상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상단이죠. 오른쪽 상단에 요 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얘를 종료시켜 버리면 이제 스케치가 더 이상 안 돼요. 이건 닫혀진 거예요. 문 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상태에서 스케치 작업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저 하다가 이거 중간에 튕겨나갔는데, 하다가 멈췄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 스케치를 잡는 게 아니고,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스케치 2라고 써 있죠. 요게 이제 그 히스토리 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놨던 흔적이 남아있는 건데,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스케치 편집이라는 게 또 떠요. 스케치를 클릭하시면 스케치 편집 아이콘이 뜨는데, 요걸로 들어가셔야지만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잊어먹지 마시고. 그리고 저 잠깐 보세요. 작업하다가 이렇게 내가 실수하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이게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화면을 이렇게 흐트러뜨려요. 이렇게. 이거도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화면 회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꼬이는데, 이럴 때는 어떤 걸 쓰시냐면 그 단축키를 쓰시면, 단축키는 컨트롤 8번, 컨트롤 키 누르고 8번 눌러주시면 화면이 다시 제자리 돌아옵니다. 컨트롤 키 8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요거 지우는 방법, 지우는 거는 선택해서 델리트 키 누르시면 된다고 했고, 완전 싹 잡으신 다음에 델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구속 조건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구속 조건은 CAD 시간에 기하공차랑 거의 똑같아요. 구속 조건이라는 게. 그래서 이 구속 조건 보기라는 명령어를 이제 여기 체크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구속이 뜨는데,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수평 구속 알잖아요. 수평, 그죠? 얘를 선택하고 수평을 딱 잡아주면, 구속을 부여해주면 이렇게 수평이라는 그 아이콘 모양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얘를 수직선 만들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이라는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요게 이제 구속이에요. 구속이 됐다는 거죠. 구속이 되면은요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요. 얘는 계속 수직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평행선이라는 게 있죠. 평행선은 이 삐뚤어진 선하고 그 다음에 수평선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그냥 선택하면은 개별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다 잡히고요. 이때 또 구속이 막 뜨죠. 왼쪽에 쭉 보시게 되면은 평행이라고 있죠. 평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구속이 잡히는 거죠. 얘는 수평선이고, 얘와 이 선은 평행이다. 그렇게 이제 구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하공차에 이제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이제 직각. 여러분도 직각도 많이 봤으니까, 이 수평선하고, 평행선이죠. 평행선하고 이 대각선은 직각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직각이 잡히는 거죠. 이렇게 구속을 부여할 수가 있다. 이게 어제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 선은 수평선인데요, 수직선은 잘못 구속 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우시면 돼. 델리트 키. 그러면 구속이 다 지워져요. 구속을 다 지우고 다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절해주고 다시 재구속을 주시면 된다. 요게 이제 구속쪽이에요. 구속주기.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요것만 잘해도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구속 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다 보면은 자동으로 구속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으로. 그럴 때 좀 당황스럽죠. 나는 구속을 줄 생각이 없는데 자동으로 구속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다른 구속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 미리 보기 표시 있죠. 요거 구속,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그리다 보면요 정신 사나워요. 엄청 많아지거든. 이렇게
자, 엄청 많죠? 구속 보기가. 이럴 때는 과감하게 얘를 꺼주셔야 돼요. 이걸 꺼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안 그러면 정신사 나와서 작업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치수를 기입했는데, 치수는 점과 점을 찍어서 기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점과 점. 아니면은 이 선을 선택해서 치수를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방향에 따라서 또 이게 평행 치수냐, 아니면 수평 수직 치수냐,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 이게 수평 치수죠, 그죠? 수평 치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수직 치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행치수. 평행치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여기 평행치수. 그러니까 치수는 꼭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방향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흰색으로 잡히지, 회색이죠, 회색. 얘는 검정인데 얘는 이제 회색으로 잡혀. 이거는 이제 참고 치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치수가 변경이 안 돼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치수예요. 그래서 치수가 중복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지우세요. 필요 없는 치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치수를 기입하시고, 그 다음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이 가능하죠. 수정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바로 치수를 이제 기입할 때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그죠? 이거는 뭐 전 시간 때 했던 거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치수랑 이제 구속 주는 것까지 해서 완료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사각형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고 했죠. 정사각형. 그래서 먼저 구속을 먼저 주고, 얘는 수직, 얘는 수평,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은 평행,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은 평행, 이런 식으로 구속을 주시면은 완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보세요. 요 점하고 요 점 찍을 수가 있는데, 이 점과 정함은 병합, 딱 달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은 다 줄 수가 있어요. 점과 점은 병합. 또는 이 점과 이 수평선, 선을 찍게 되면 또 구속이 뜨거든요. 이렇게 일치라는 구속 주면 이렇게 또 일치가 돼요. 딱 달라붙는 거. 다양하게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구속은. 그러니까 내가 포인트를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구속이 뜹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럼 다 됐고, 다 됐으면 치수, 마지막 치수기 50에 50 이렇게 해서 치수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거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제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 오늘은 이제 원점을 활용할 거예요. 원점. 자, 여러분들이 CNC 선발 시간에 원점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원점이 다른 말로 X형, Y형, Z0이라는 뜻인데, 이 모든 그 프로그램상, 그 모든 CAD 소프트웨어상에는 원점이 있어요. 참고로 CAD는 원점이 어디냐면 여기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화면 중간에 있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배우실 마스터캠도 원점이 가운데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구속, 수평,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직각, 다르게 이제 구속 줘보는 거죠. 직각.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직각,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은 병합, 그리고 뭐 이 선과 이 선은 평행,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을 다 준 거고, 그 다음에 치수를 이제 집어넣을게요. 50, 50. 자, 여러분들 눈썹이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선 색깔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선 색깔이 검정으로 변했죠. 검정.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완전정의가 됐다. 완전정의. 자, 완전정의라는 건 뭐냐? 더 이상 구속이라든 치수를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얘는 더 이상 뭐 변형이 안 돼요. 변형을 시키려면은 치수를 지우던가 아니면 구속을 지우셔야 돼. 그래야 색깔이 변합니다. 이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색상이 검정으로 변하면은 더 이상 치수 수정 불가. 치수 또는 형태 수정 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케치 작업할 때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앞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스케치 할 때 무조건 검정으로 변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해요.
잠깐만요. 이것도 만들려면 또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 뭔 구속을 줘야지 빨간색으로 변할까? 이렇게 뜨네요. 자, 빨간색으로 변하죠? 자, 이거는 초과정이라고 해서 밑에 뜨는데 이렇게 여기 보세요, 하단에. 자, 초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구속들, 많은 치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알람이 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 자, 초과정이라고 단어 뜬 거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창이 뜰 거예요, 창. 예전 소프트웨어는 이 기능이 없는, 요즘 소프트웨어는 좀 좋아져가지고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진단에 있는 진단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한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해결된 거예요. 요게 이제 알람 해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직각 들어갔잖아요, 구속. 이 직각 구속한 상태에다가 다시 또 선택해서 평행 구속을 주시면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각과 평행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알람 뜬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초과정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진단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동의한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 1차적인 설명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연습도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각도가 있어요, 각도. 자, 각도는 CAD와 똑같은데, 자, 50. 그 다음에 얘는 뭐 한 60 정도 주고, 그 다음 마지막 각도는 이 선과 이 선을 찍어주시면 사이 각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135도.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각선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대각선 그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 그리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 도형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 진행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스케치 할 때는요, 부분 작업을 하시기 편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면서 그 구속과 스케치를, 그러니까 치수를 넣어주시기 좋습니다. 선 하나 그렸죠?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 됐으면 또 선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에러가 안 떠요. 근데 이거를 뭐 동시다발적으로 먼저 선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하다 보면은요, 이게 자동으로 구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치수를 막 기입하다 보면은 막 꼬여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알람이 막 뜨고 그럽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리는 하나의 팁 같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해보니까 막 꼬이더라고. 아까 다 알람이 막 떠요, 그냥 사정없이. 그런 거를 참고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색깔은 무조건 검정을 유지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치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 그런데 화면 회전, 자, 화면 회전은 그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 회전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화면 이동이 돼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 화면 조절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8번 누르면은 화면이 정상적으로 다시 수직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이 컨트롤 8번은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그 보는 방향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우리 제가 어제 이제 정면, 뭐 윗면, 아랫면 이거 설명했던 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수직으로 보기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여기. 이 버튼 보세요. 이 버튼이 그 컨트롤 8번 기능이에요. 얘를 눌러주면은 수직으로 보다는 뜻이에요. 요걸 원래 눌러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아서 컨트롤 8번 단축키 쓰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185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도면은 여러분 각자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도 캐드랑 마찬가지 똑같아요. 원점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잠깐 보세요. 요거 화면 스케치, 현재 스케치가 입력되는 창인지 확인하시고, 요거 만약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은 정면 클릭하시고 스케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 도면상에다 원점을 표기하시면 되는데, 원점은 우리 주로 쓰는 방법, 왼쪽 하단 모서리에다가 원점을 잡을게요. 그러면은 먼저 원점을 찍고 수평선을 먼저 그릴게요. 수평선 그려놓고, 자, 구속 들어갔죠? 자, 구속 줄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치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96. 이게 기본적으로 자동 구속은 되니까 선만 삐딱하게 그리지 않으시면은
수평 수직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자, 치수 기입하는 거는 여기 화살표 치수 명령어 있죠? 이거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마우스 제스처.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 명령어가 뜬다고 했죠. 그 중에 12시 방향으로 가리키면은 치수가 입력이 되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트에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그림이 떠요. 그림이. 자, 지금은 취소가 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뜨죠. 마우스 포인트에. 근데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뜹니다. 이 상태가 명령어가 현재 입력이 됐다는 뜻이에요. 요거 잘 활용하시고. 자, 치수 명령어를 다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선을 클릭하시고, 선 클릭, 그 다음에 임의의 방향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값 입력하시면 돼요. 96 엔터. 그 다음에 다시 명령어 입력하시고 선을 또 그립니다. 선을 2개 정도만 그릴게요. 수직선, 대각선 이렇게. 한 선만 하니까 너무 좀 조잡하니까 방식이 2개 정도 그리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얘는 구속이 들어갔고, 수직 구속이. 자, 치수 45 엔터. 그 다음 얘는 평행이지. 평행. 자, 평행은 치수 잘 뽑아 주셔야 돼요. 방향 잘 보시고. 얘는 30 엔터. 그 다음 각도는 15도죠? 자, 각도는 대각선하고 이 수직선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각도가 15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방향에 따라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15 엔터. 완전 정의 됐죠? 시커멓게. 자, 이 상태에 완전 정의가 안 되신 분들은 뭔가 지금 구속이 안 들어간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끝점 찍고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이렇게 또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시고요. 30 엔터, 45 엔터, 20 엔터, 32 엔터. 자, 치수 기입할 때는 선을 클릭하시고 임의의 점 클릭, 또는 점과 점을 클릭하시고 임의의 점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치수는 기입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자, 끝점 찍고 대각선, 수평선, 그 다음에 수직선, 여기까지 우선 또 그려놓고 할게요. 마지막은 아니네요. 자, 다시 치수 기입. 여기는 지금 15도만 나와있네. 15도.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43. 그 다음에 여기는 30. 다 됐어요. 얘는 놔두세요. 여기는 치수를 넣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 치수는 좀 여유있게 남겨놔야 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대각선, 그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각도, 얘랑 얘는 75도, 그 다음 거리값 15. 자, 평행과, 저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예요. 수평, 수직 또는 평행. 이거 방향 잘 보고 입력하셔야 되고, 얘는 지금 평행이죠. 15. 그 다음에 얘도 평행 15. 15가 아니죠. 얘는 평행이고, 얘는 54.37. 자, 이렇게만 집어넣으니까 완전 정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마무리 된 거고. 다 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스케치 종료. 자, 스케치 종료 누르세요. 다 하신 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저처럼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스케치 종료라고 있어요. 여기 X 표시 누르시면 안 되고, 위에 스케치 종료라고 있거든요. 요거 화살표 모양, 얘를 꼭 눌러서 스케치 종료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끝난 거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1번 끝났죠? 2번 도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2번 도면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 우선 얘를 숨길 거예요. 요거를. 자, 숨기는 거 어떻게 숨기냐면, 현재 왼쪽에 피처 매니저, 여기 이걸 이제 피처 매니저 합니다. 솔리드웍스 상에서는. 저는 이제 히스토리 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증거물, 그런 뜻이죠. 자, 스케치 3을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안경이 있어요. 안경 그림 있어요. 자, 클릭하면 안경 뜰 거예요. 이렇게 스케치 종료를 하신 상태에서 요거 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오른쪽에, 자, 안경 뜨죠? 안경 클릭해 보시고 없어져요. 싹 없어졌죠? 자, 그 상태에서 정면 다시 클릭하시고 스케치 잡으신 다음에 또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3번, 4번, 5번 쭉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4개 다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개 다시 보고 싶어요. 저번에 매를 전에 했던 걸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스케치 3번을 클릭하시고 다시 안경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클릭하시고 편집 들어가시면 돼요. 스케치 편집. 수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뭐 수정, 그 다음 숨기기, 그 다음 보이기,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저장도 할 건데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저장이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파일에 보시면 저장 눌러 있죠. 컨트롤 S 이거 누르시면은 뭐 저장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